네, 글로벌 에너지 바이오 메가 트렌드 시간입니다. 글로벌 에너지와 바이오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투자하는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와 강혜경 제약검은 모시고 논의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예, 화학업종, 트럼프 2.0 시대를 앞두고 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크레딧 시장 전문가들은 앞으로 1년 내에 가장 업황이 좀 안 좋을 것 같은 업종으로 화학업종을 좀 꼽기도 했는데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트럼프 2.0, 그다음 시진핑 3.0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2.0과 3.0이 이제 어찌 보면 대결을 하는 구조잖아요.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보여져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서는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금리 인하는 지속될 거잖아요. 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는 지속되고 두 번째 경기 부양은 강하게 들어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 화학 좋아요. 그다음 제가 볼 때는 한국 화학도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크게 보면 어떤 트렌드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배제하려고 합니다. 그죠? G2에서 G1으로 가는 것보다는 G2에서 낮은 G2로 가야 되기 때문에 화학도 많이 사는 거, 예를 들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들이 많이 줄어들 걸로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첫 번째는 그걸 한국한테 주려고 처음에 생각은 안 하겠죠. 뭐냐면은 미국이 다 돌리려고 그러겠죠. 미국 내에서. 그렇지만은 3억 3천 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이번에 보면은 엑슨모빌이 리튬을 채굴한 거를 LG화학한테 주잖아요. 그죠? 예. 왜 한국에 화학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엑슨모빌이 시가총액이 700조 원인데 다 하면 되죠.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화학이 필요하다. 2019년에 보면 백악관에서 롯데케미칼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의를 합니다. 신동빈 회장하고 회의를 하는데 이게 그것도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LG화학, 롯데케미칼을 보면 미국이 다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러면은 중국보다는 한국이 우선시되는 그런 정책을 펼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세 번째는 그럼 중국은 배제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중국은 제가 볼 때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중국은 내수 부양으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 그죠? 이제 미국 수출이 줄어들 거니까 내수 부양, 경기 부양으로 강하게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한테는 뭐냐면은 중국 내수가 좋아지면은 이 중국에서 밖으로 나오는 물량들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는 공급 과잉이 해소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2.0 시대에는 석유 가스를 중시 여길 겁니다. 중시 여긴다는 게 귀하게 여긴다는 게 아니고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가를 반토막 내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에요. 그러면은 유가는 많이 쓰면서 반토막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수혜주를 찾아봐야 된다. 그럼 원가가 들어가면은 화학주가 들어가겠죠. 이 그림이 무엇이냐면은 최근에 그런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9월 16일 날 미국의 경기 부양 들어갔고, 그죠? 그 다음에 9월 26일 날 보면은 중앙정치국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이 예를 들면 경기 부양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미국, 중국이 합쳐서 경기 부양을 하니까 제품 가격이 지금 18%나 올라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 주가는 어떻습니까? 미국은 이렇게 좀 내려간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금리 인하되면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쭉 빠져버린 거예요. 그죠? 왜냐니까 이게 트럼프 시대를 무섭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가만히 디테일하게 보면은 제일 상징적인 의미가 컸던 게 그거였어요. 제가 볼 때는 엑슨모빌이 리튬을 LG화학한테 주는 거예요. 왜? 배터리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왜? 미국 내에서. 그래서 트럼프 2.0 시대에서도 제가 볼 때는 전기차나 수소의 성장은 계속될 거라 봐요. 네. 왜? 그 트럼프 2.0 시대에서 가장 핵심은 앨런 머스크 테슬라잖아요. 그죠? 오히려 보면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석유와 가스를 중시하게해서 석유가 특히 반토막이 나겠지만 그러면은 경기 부양 때문에 화학 제품 가격들은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걸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는 보면은 4분기 실적, 1분기 실적, 내년 실적은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제품 가격은 18%나 올랐습니다.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 제품 가격을 따라서 주가는 연동해서 올라갈 것이다 보고 있고 트럼프 2.0 시대에서는 제가 볼 때 말씀드리지만은 결국은 석유 가격이 반토막 나고 그다음 화학 제품 가격이 그다음 경기 부양 조치 때문에 좋아지고 한국을 중시하는 전략 때문에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미국 화학, 한국 화학 좋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중국은 경기 부양 때문에
뭐 중국 화학도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학제품 가격이 8주째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직 주가는 좀 따라가지 못하는 점이 아쉬운데 그만큼 괴리율이 좀 채워질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계속 예. 좀 체크해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자 이제 바이오 업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말 연초에는 바이오 업종이 굉장히 관심을 받잖아요. 자 그러면 2025년 새해가 오기 전에 바이오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발표할 내용들 연말까지 해서 발표될 내용을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치료제로 보게 되면은 비만 치료제하고 통증 치료제가 되고요. 기업으로 보면 일라이 릴리 그리고 버텍스가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의 대표적인 기업이다 그러면 일라이 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가 있는데요. 네. 시가총액 추이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약 9,100억 달러에서 7,500억 달러까지 내려왔는데 이 내려온 시기들을 보게 되면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전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그 의약품 허가나 이제 그런 규제 관련한 그런 인사를 단행하면서 조정을 받고요. 그리고 보험 적용 관련한 이제 이슈들 나왔었을 때 미국의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았고요. 그다음에 암젠이 임상 이상 발표하면서 또 비만 치료제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가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비만 치료제 좀 보셔야 됩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일라이 릴리의 비만 치료제를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하고 같이 비교하는 임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이게 2023년 1월부터 시작된 건데 보통 이제 우리는 이런 거를 헤드 투 헤드 임상이라고는 하는데요.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운동 경기 시합을 전 세계 1등하고 이제 같이 시합 경기가 열렸다 이렇게 보면은 내가 자체적으로 그냥 가진 역량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시합을 하게 되면 직접 비교가 좀 가능해지죠. 이게 비만 치료제에서 노보노디스크하고 일라이 릴리의 비만 치료제로 이렇게 직접 비교한 이 헤드 투 헤드 임상이 곧 발표될 것이다. 이제 이런 건데요.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지금 일라이 릴리의 젯바운드보다는 더 많이 처방되지만 이러한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은 젯바운드가 더 탄력을 받으면서 처방이 더 많이 증가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젯바운드 쪽으로 더 이렇게 좀 힘을 실을 수가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는 위고비는 GLP-1을 타겟으로 하는 단일 그 기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젯바운드 같은 경우는 GLP-1, GIP에 대한 작용을 하는 이중작용을 하는데 여러 다중작용을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여기에 따른 이제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중작용이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이 두 약물이 허가받을 때 나왔던 부작용이나 효능을 같이 비교해 봤었을 때 아무래도 젯바운드가 데이터가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임상이 지금 전 세계에서 약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1월부터 2년을 예정으로 임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딱 2년이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곧 발표가 있을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까지 해서 발표했었을 때 최장 176주간 진행한 임상을 해서 보통은 비만이나 이제 과체중 환자를 대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데이터까지 발표가 됐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전당뇨 환자까지 이게 영역이 더 확대돼서 처방이 늘어난다라면 이쪽으로도 처방이 늘어나겠다 이런 거를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더 길게 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일라이 릴리를 다른 빅파마하고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라이 릴리는 확실하게 프리미엄 받고 있습니다. 여러 평가법 중에서도 예를 들어 PR을 하나 예를 들면 빅파마가 보통 15배에서 20배인데 지금 일라이 릴리가 한 60배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프리미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투자하실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당뇨 비만뿐만이 아니라 항암이나 면역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를 포함하는 중추신경계까지 매출액이 증가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이제 투자에 있어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말 연초에 바이오의 키워드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기업으로는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 그런데 강혜경 고문님께서 뽑아주신 그런 탑백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종목은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 외의 종목을 꼽아주셨네요. 지금 주목해야 될 종목 어떤 건가요? 예, 앞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버텍스 말씀드렸는데요. 네. 버텍스가 새로운 지금 신약에 대한 허가를 받을 이제 바로 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받게 되면 비오피오이드 진통제라고 하는데요. 오피오이드라고 하는 건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그러니까 비오피오이드니까 비마약성 진통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만약에 승인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마약 관련한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전 세계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건 아실 텐데 진통제에서 이런 부분이 또 만약에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면 버텍스의 매출액은 증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버텍스가 가지고 있는 임상을 진행하는 게 통증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통증을 치료하는 영역의 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부분이 허가를 이어간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처방으로 이어진 매출의 증가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버텍스를 지금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사나 환자를 대상으로 어떤 서베이를 했었을 때는 의사들도 당연히 부작용이나 약물 중독에 대한 게 이 오피오이드 약물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환자들도 이런 비오피오이드 약물을 처방을 받기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매출액이 이제 허가를 받는다면 증가할 것이다. 예.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FDA 승인 임박 그리고 허가 계속 줄줄이 이어질 버텍스 같이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영선 대표, 강혜경 시장고문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두 분과 같이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